한때 치킨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어떻게 YL그룹의 운명을 뒤흔드는 새로운 투자사 대표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정윤희는 수십 년간 치킨집 불판 앞에서 살았다. 손끝은 언제나 기름에 베이고 몸에서는 늘 닭튀김 냄새가 배어나왔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그저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단순한 호칭이 정윤희의 인생 전부를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그녀가 매일같이 닫힌 가게 안에서 맞닥뜨린 건 단순한 장사 이상의 무게였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돈 한 푼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어야 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빚독촉에 시달리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정윤희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버티며 살아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어딘가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오빠 정호성은 해외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드러내지 않았다. 늘 말하곤 했다. 우리 집안은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만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한 것이 바로 YDB라는 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중소투자사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정호성이 흘려온 땀과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동생 정윤희에게조차 그 사실을 오래 숨겼다. 정윤희가 치킨집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의 눈에 띄어 약점으로 이용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제 황기찬이 정윤희 가족을 몰락시키려는 순간 그 숨겨둔 무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겉으로 보기엔 야망과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회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언론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주주들 앞에 서면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헌신을 외쳤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YL그룹 안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그는 그 즉시 상대를 무자비하게 쳐냈다. 최근 그의 불안은 더 커졌다. DH홀딩스와의 갈등은 회장 자리를 흔드는 위기였다. 그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사를 끌어들이려 했다. 겉으로는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수단이었다. 그는 모든 일을 비밀리에 추진했고 가장 신뢰하는 윤비서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윤비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도윤의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황기찬이 새벽까지 고민하며 내뱉는 말, 비밀회의에서 내린 결정, 투자처 탐색 과정까지 모두 고스란히 도윤에게 전해졌다. 도윤은 차분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했다. 황기찬은 자신이 모든 걸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의 모든 행동이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정윤희의 가슴속 가장 깊은 상처는 딸 도희의 죽음이었다. 도희를 잃은 날 그녀는 주저앉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치킨집 불판 위에서 튀어오르던 기름 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들렸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내가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았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오히려 상처를 곪게 만드는 독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복수할 차례예요. 누나 대신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정윤희의 무너진 심장에 불씨를 지폈다. 오랫동안 버티기만 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딸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정윤희는 치킨 기름에 절어있던 지난날의 자신을 벗어 던지기로 했다. 이제는 가족의 앞날을 바꿀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정윤희는 치킨집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웃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재인이 그녀를 데리고 미용실로 향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수십 년 동안 머리끈 하나로 질끈 묶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화려한 미용실은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강한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거울 속 변한 모습을 보자 정윤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장은 물론 구두, 액세서리까지 꼼꼼히 고르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준비시켰다. 집에 돌아온 정호성과 김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예전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요.
정윤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됐다. 황기찬이 무릎 꿇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그 순간 가족들은 그녀의 결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되었음을 느꼈다. 계약날이 다가왔다. 황기찬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들떠 있었다. 그는 윤비서의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DH홀딩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투자사를 끌어올 수 있게 됐군. 이제 다 끝났어.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황기찬은 큰 소리로 자랑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를 모셔왔는지 직접 보게 될 거다. 모두가 긴장 속에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세련된 차림의 정윤이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멎은 듯 조용해졌다. 황기찬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안녕하세요. YDB 투자사 대표 정윤희입니다. 황기찬 회장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김도희의 엄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숨을 고르는 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충격을 감추려 애썼다. 황기찬은 당혹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왜 자신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했나? 당신이 김도희의 엄마라고. 정윤이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맞받았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참히 내 딸을 짓밟았던 바로 그날부터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순간 황기찬의 손이 책상 위 서류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정윤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때 윤비서가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냈다. 서류 위에 명확히 적힌 조항들이 낭독되자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계약 해지 시 담보한 YL그룹 지분 전량 양도 일방적 파기 시 1조 원. 상당의 위약금 같은 조항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황기찬의 손은 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이건 사기다. 내가 이런 조건에 동의했을 리가 없어. 그러나 윤비서는 차분하게 답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계약입니다. 여기 날짜와 인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꺼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정적을 깨트린 것은 강재인의 웃음이었다. 세리야, 잘 봤지?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황기찬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장님, 그렇죠. 아직 방법이 있죠. 그러나 황기찬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강세리, 널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말은 세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강재인은 팔짱을 낀 채 세리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존심은 어디 갔니? 이제 남은 건 눈물뿐이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여기 없다. 세리는 필사적으로 황기찬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보, 제발 나만은 버리지 말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나 황기찬은 손을 뿌리치듯 외면했다. 주변 임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이 장면을 외면했다. 그 순간 강세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을. 그 자각이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다. 정윤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한 뒤 첫 번째 안건을 상정했다.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폭발하듯 술렁거렸다. 일부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의 표정을 살폈고 일부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다. 정윤이는 그 모든 반응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그러나 황기찬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손에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꺼내면 아직 역전이 가능하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광기가 스쳤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정윤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황기찬은 분노를 억누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 너는 아직 모른다. 내가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지. 그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치부였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도 얽힌 일이었다. 황기찬은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흉기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정윤이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봤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YL그룹은 저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황기찬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정윤이, 내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결국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날, 넌 무너질 거다. 정윤이는 그 불안한 기색을 간파하듯 비웃었다. 황기찬, 당신이 숨겨온 진짜 비밀 내가 곧 세상에 드러내줄 거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했다. 강재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황기찬이 무너지는 순간 세리도, 그리고 그를 감싸던 모든 거짓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강세리는 흐느낌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조차 직감했다. 자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회의실은 긴장과 공포, 기대가 뒤섞인 채로 끝나지 않는 폭풍의 전야처럼 가라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사람에게 향했다. 정윤이. 그녀가 앞으로 어떤 한 수를 던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선 뒤 황기찬은 단 한 사람도 곁에 두지 않았다. 임원들은 그를 외면했고 강세리는 눈물에 젖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 홀로 남은 황기찬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서랍 깊숙한 곳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수년 전 은폐했던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YL그룹의 내부 비자금을 둘러싼 사건이었다. 황기찬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사고를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카드만 꺼내면 아직은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 황기찬은 갈등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정윤이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그녀를 공격해야 했다. 정윤이는 회의실에서의 긴장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실에는 정호성과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엄마,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회의만만 통과되면 황기찬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정호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누나, 오늘 모습 정말 대단했어. YL그룹 사람들 누구도 이제 누나를 무시 못해. 그러나 정윤이는 쉽게 웃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어두웠다. 아니다. 저 사람은 쉽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야. 분명 아직 숨겨둔 게 있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모든 증거와 계약은 엄마 손에 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윤이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오랜 기억이 스쳤다. 황기찬이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리던 순간들, 그리고 차갑게 돌아서던 그의 얼굴. 그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았다.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아직 몰라. 황기찬은 절대 빈손으로 무너지지 않아. 그는 언제나 마지막 비밀을 쥐고 있었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곧 꺼내들 거다. 그녀의 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를 지켜본 직감에서 나온 확신이었다. 그날 밤 강세리는 호텔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와인잔이 세 번째 바닥을 보일 때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이상한 집착이 피어났다. 그래, 나만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다 무너져야 해. 나만 희생할 수는 없어.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꾹 쥐며 몇 번이나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차갑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강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정윤이, 내가 지금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지? 하지만 난 널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녀는 과거 정윤이의 치킨집 시절을 떠올렸다. 가게 앞에서 빛독촉에 시달리던 장면, 새벽마다 몰래 문을 열던 모습,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던 순간들. 그 기억을 짚어내며 그녀는 이를 갈았다. 다음 날 강세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줄게요. YDB 대표 정윤이 사실은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다는 걸 아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갑자기 거대 투자사의 대표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 숨겨진 독은 분명했다. 이제 강세리의 분노는 복수로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성은 정윤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사실 내가 지금껏 숨겨온 게 있어. 정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뭔데?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야. 뭐든 말해. 정호성은 손을 떨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몇 번이나 연기를 뿜어내며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YDB라는 회사, 사실 내 힘으로만 만든 게 아니야. 초창기 투자금 일부가 황기찬 쪽에서 흘러들어온 돈이야. 정윤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무기조차 그놈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야? 정호성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일부러 받은 건 아니야. 해외 투자자로 위장했지만 뒤를 캐보니 황기찬의 계열사에서 흘러온 돈이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부터 우릴 올가매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 정윤이는 주먹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그의 장기판 위에서 시작된 거였단 말이지. 순간 절망이 밀려왔지만 정윤이는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좋아. 오히려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황기찬도 안전하지 못해. 황기찬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래된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안에는 은폐했던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도 연결된 사건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그 진실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흉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걸 드러내면 나도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정윤이도 무너진다. 선택은 간단하지. 그는 은밀히 검찰 출신 변호사와 접촉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 자료를 언론에 흘리면 파장은 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 이름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지옥이라도 붙잡아야 해.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다. 한편 정윤이도 움직였다. 그녀는 윤비서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숨겨온 비밀을 찾아. 반드시 내가 먼저 세상에 드러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황기찬을 배신했고 이제는 정윤이의 충실한 손발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세력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비밀을 먼저 세상에 내보내는 쪽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언론은 충격적인 속보를 내보냈다. YL그룹 과거 은폐 사고, 새로운 투자사 대표 정윤이 연루 의혹. 기사의 첫머리에는 낡은 사진과 문서 사본이 실려 있었다. 언론은 정윤이가 과거 치킨집 사장 시절 부당하게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황기찬이 흘린 조작된 자료였다. 순식간에 세상의 화살은 정윤이를 향했다. 치킨집 사장이 어떻게 거대 투자사의 대표가 되었나? 그 화려한 변신 뒤에 감춰진 비밀은? 정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인물인가? 정호성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이건 분명 황기찬이 먼저 움직인 거야. 우리가 당했어. 김도윤은 치를 떨며 외쳤다. 엄마, 지금 바로 반격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정윤희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버티고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은 짙어졌다. 자신이 쥔 무기가 사실은 상대의 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언론의 화살이 한순간에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불안. 그럼에도 정윤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황기찬, 내가 먼저 칼을 빼들었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내가 숨겨온 진짜 비밀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낼 거다.